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교재 104페이지 실습 18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블록 기능은 자주 사용하는 기호나 규격품, 도면의 양식들을 블록으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손쉽게 불러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객체를 그리도록 할게요. 원을 그리고 사각형을 그리고 블록 아이콘 알아보겠습니다. 홈에서 블록 도구 모음에서 작성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오토캐드 클래식 버전에서는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중간 정도의 별표가 있는 이 블록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단축키는 B입니다. B 스페이스. 먼저 블록의 이름을 결정을 할게요. 저는 블록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기준점, 나중에 이 블록을 삽입할 지점이 됩니다. 선택점 클릭하고 왼쪽 하단 클릭, 그 다음 블록으로 만들 객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객체 선택, 선택 완료 스페이스. 그리고 선택한 객체를 바로 블록으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분해 허용, 나머지는 설정할 거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면 내가 선택한 객체가 미리 보기로 나오게 되죠.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객체를 선택을 했을 때 하나의 객체로 이루어져 있는 블록으로 만들어진 이 객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만든 블록을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콘은 블록 도구 모음에서 삽입, 오토캐드 클래식 버전에서는 바로 위쪽에 있는 아이콘, 단축키는 I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도면, 그리고 방금 만들었던 블록 선택을 하고 아래쪽을 보시면 삽입점 체크를 하겠습니다. 내가 삽입할 지점을 직접 선택을 하는 거예요. 축척, 크기를 변경을 하는 옵션, 그리고 삽입을 할 때 분해를 하는 옵션, 여기에서 삽입점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 클릭, 그리고 닫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I 스페이스 블록 선택을 하고 내가 원하는 지점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작성한 블록을 아주 손쉽게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방금 만들었던 블록을 제가 여러 개를 복사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고 이 블록을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 블록 편집 BE 스페이스, 그리고 블록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확인. 그럼 방금 그렸던 이 블록에서 객체를 추가를 할게요. 이렇게 별을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 편집을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최신 버전에서는 블록 편집기 닫기, 오토캐드 클래식에서는 오른쪽 버튼 블록 편집기 닫기 클릭,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현재 도면 안에 있는 모든 블록은 이런 식으로 모두 형태가 바뀌게 돼요. 이 블록을 삽입을 할 때 인서트 기능 I로 삽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 놨던 이 블록을 CP 복사 기능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 놓으셔도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분해 기능으로 하나의 블록을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X 스페이스,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블록 선택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블록을 분해를 하게 되면 블록의 성질을 잃게 되고 하나로 묶여있던 객체들이 이런 식으로 독립적인 객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블록을 다시 한 번 더 편집을 해볼게요. 더블 클릭, 블록 확인, 그 다음에 다시 별을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블록 편집기 닫기, 저장. 현재 도면 안에 있는 모든 블록들은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지만
블록의 특성을 잃은 분해가 된 객체는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지가 않아요. 그럼 새 문서를 열어보겠습니다. 새 문서. A3 도면 양식 불러올게요. 제가 인서트 기능으로 방금 만들었던 블록을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I 스페이스. 현재 도면에는 만들어져 있는 블록이 없죠. 왜냐하면 이 블록은 내가 작성한 이 파일 안에만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블록을 또 다른 파일에서 삽입을 하고 싶다면 첫 번째 방법, 블록을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은 W 블록입니다. 단축키는 W 스페이스. 그 다음 처음부터 이 객체를 블록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파일로 저장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첫 번째 블록 클릭을 해서 내가 기존에 만들어 놨던 이 블록을 불러오는 거예요. 블록. 그러면 이 블록을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과 같은 경로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위치를 바꾸고 싶다면 이 점점점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삽입 단위는 당연히 밀리미터겠죠. 확인. 그러면 파일로 저장이 되었어요. 다시 새 문서를 열어서 I 스페이스. 그 다음에 최근 탭을 클릭을 해보시면 방금 내가 저장을 한 블록 파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 블록을 클릭을 하고 삽입점 클릭을 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블록이 삽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록을 조금 더 쉽게 삽입을 하는 방법은 다시 이전의 파일로 돌아와서 블록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그러면 클립보드 복사가 됩니다. 클립보드 복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다른 파일로 컨트롤 V를 해서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W 블록으로 블록 파일을 저장을 하고 또 인서트 기능으로 불러오는 것보다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블록을 삽입을 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겠죠.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소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필요한 블록들이나 도면층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도면을 관리를 하기도 어렵고 이 파일의 용량도 커지게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지워주는 게 좋겠죠. 단축키 PU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도면층도 지울 수가 있고 문자 스타일도 지울 수 있고 블록 또한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기호를 눌러 보니까 내가 방금 작성을 했던 블록이라는 그 블록이 없죠. 그러면 소거 불가능한 항목 찾기를 클릭을 해보고 다시 한 번 더 블록을 열어볼게요. 소거가 불가능한 항목에 블록이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도면에 내가 만든 이 블록이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이 블록을 지우기 위해서는 도면 안에 있는 모든 블록을 지워 주셔야 돼요. 지우고 이것도 다 지우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PU 그 다음에 소거 가능한 항목 그리고 블록을 열어보면 블록은 삭제를 할 수 있다 라고 하죠. 그럼 체크를 해서 선택한 항목 소거 클릭을 하게 되면 그리고 소거 블록이 삭제가 되어서 인서트 I 클릭을 해도 현재 도면에는 블록이 삭제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PU에서 내가 소거하고 싶은 항목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항목은 도면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삭제를 하셔야지만 제거가 가능합니다. 선 축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을 작성을 하게 되면 선의 종류에 따라서 숨은 선은 점선, 파선의 형태로 되어 있고 중심선은 1.3선, 가상선은 2.3선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선과 오른쪽에 있는 선을 비교를 해보면
이 선들의 간격들이 다 다르죠. 도면의 크기에 따라서 이런 선들의 간격, 축척 비율을 달리해서 선의 형태가 잘 보여지도록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LT 스케일 기능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직선을 그리겠습니다. 길이는 40.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여러 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의 종류를 수문선, 중심선, 그리고 가상선. 중심선은 1.3선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3선으로 보이지가 않죠. 이 선의 길이가 너무 작으면 이렇게 1점의 형태가 보이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단축키 LTS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겠습니다. 선의 축척 비율을 입력을 하라고 하죠. 1이 기본값이에요. 1보다 더 작은 숫자 0.5를 입력을 하고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선의 그 간격, 축척 비율이 작아져서 기존의 그 선의 형태보다 더 촘촘하게 선의 형태가 변경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LTS 스페이스 0.5보다 더 작게 0.1을 입력을 하게 되면 선들은 더욱더 촘촘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도면의 크기에 따라서 선의 축척이 보이지가 않는다면 LTS 값으로 선의 축척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교재 106페이지 치수의 크기, 비율을 변경을 하는 딤 스케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형 치수를 그려볼게요. DLI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40 스페이스 원하는 위치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의 축척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 딤 스케일 단축키는 따로 없습니다. 명령어 창에 딤 스케일을 그대로 입력을 하고 스페이스, 값을 입력을 하라고 하죠. 축척 비율 값이에요. 1이 기본 값이고 이 치수의 크기를 작게 만들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값을 1보다 더 작게 0.5를 입력을 하게 되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현재 화면에 있는 이 치수의 변함은 없죠. DLI 첫 번째 점 찍고 그리고 40 스페이스, 지금부터 작성하는 치수들은 모두 축척값이 작아져서 크기가 작아져서 작성이 되게 됩니다. 다시 딤 스케일 축척값 2 스페이스, 그 다음 선형 치수 DLI 스페이스 첫 번째 점 찍고 두 번째 점 40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치수의 크기를 조절을 해서 치수를 기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딤 스케일 값은 치수 스타일 관리자 D 스페이스 수정 그리고 맞춤에서 전체 축척 사용 이 값을 변경을 하셔도 돼요. 제가 방금 딤 스케일 값을 2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값이 2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확인. 다시 딤 스케일 값을 기본값 1로 변경을 해줄게요. 그럼 만약에 내가 기존에 작성을 했었던 이 치수를 치수의 축척 비율 값을 모두 1로 딤 스케일 값을 모두 1로 변경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주석, 치수 업데이트, 그리고 오토캐드 클래식에서는 치수 도구 모음에서 이 치수 업데이트 화살표 모양이 있는 이 아이콘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 객체를 선택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 객체를 선택을 하고 여러 개를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선택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그러면은 현재 치수의 스타일 ISO-25, ISO-25에서 설정을 한 그 치수대로 딤 스케일 축척 비율 1로 선택한 치수들은 모두 변경이 됩니다. 객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고 특성을 변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그대로
선을 여러 개 작성을 할게요. 선의 길이도 똑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도면층은 숨은 선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선 축척을 변경을 하는 LTS 기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LTS 스페이스. 제가 오른쪽에 있는 선들만 0.5의 축척 비율로 변경을 하고 싶어요. 0.5 스페이스를 입력을 하게 되면 LTS, 이 선 축척을 변경을 하는 기능은 도면 안에 있는 모든 선들에 대한 축척을 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의 선도 0.5로 변경이 되긴 했지만 그 외에 나머지 선들 또한 0.5로 변경이 되게 돼요. 내가 원하는 특정 선만 선의 축척을 변경을 하고 싶다면 특성, 프로퍼티스 기능을 통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PR 또는 change의 약자 CH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CH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성 창이 나오게 되고 어떠한 요소도 선택이 되지 않았다고 나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선만 클릭. 그러면 선이 선택이 되었다라고 나오고 아래에 있는 선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특성 창 가장 위쪽에 선 3개가 선택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선들에 대한 정보, 특성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색상이나 도면층, 선 종류 등등 다양한 특성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은 선 축척만 변경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변경을 하지 않을 거예요. 우선 선 종류 축척을 0.5로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특정 선들만 선 축척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선의 축척만 변경을 하고 나머지는 변경을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위쪽에 있는 이 선의 색상을 하늘색 그리고 선 종류도 변경을 해볼게요. 팬텀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선과 이 선은 모두 숨은 선의 도면층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도면층을 제가 중심선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중심선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이 선들은 중심선으로 빨간색 그리고 1.3선으로 변경이 되는데 특성을 변경을 한 선은 이런 식으로 색상과 선의 종류가 변경이 되지가 않아요. 도면층이 중심선으로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형태가 변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러한 특성을 변경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도면층으로 바뀌지가 않고 색이나 선 종류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 도면층을 관리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성 창에서 일반 항목에 있는 것들은 모두 변경을 하지 않고 단 선 종류 축척 값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게요. 이번에는 선형 치수를 기입을 해볼게요. DLI 스페이스 클릭 40 스페이스 이렇게 치수를 2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성창 CH 또는 PR 스페이스 특성창이 열리고 그 다음 제가 오른쪽에 있는 치수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특성창에 치수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게 되고 이쪽에 다양한 옵션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 선 및 화살표 화살표의 형태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치수 보조선 치수 보조선이 숨겨지도록 끌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좀 더 아래쪽을 보면 맞춤 전체 치수 축척 이 값을 2로 변경을 하게 되면 dim 스케일 값을 변경을 해서 치수를 기입을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치수의 크기를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치수만 선택을 해서 특성창에서 전체 치수 축척을 변경을 하면 내가 원하는 크기로 변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축척값 1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1차 단위에서 치수 머릿말에 제가 %C 엔터를 입력을 해 볼게요. 그럼 문자 바로 앞에 이렇게 파이 기호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아래쪽을 보시면 공차 항목에서 공차 표시 화살표를 눌러보면 4가지 형태의 공차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대칭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공차의 한계, 하한값, 상한값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대칭은 상한값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0.1 그리고 대칭 다시 공차 표시에서 편차 공차의 하한 0.2를 입력을 하게 되면 상한값 위치수 허용차는 0.1 아래치수 허용차는 이렇게 하한값이 0.2 입력이 되고 하한값은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기호가 붙여지게 되는데 하한값에 마이너스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플러스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치수 뒤에 공차를 기입을 할 때에는 공차의 크기를 좀 작게 줄이셔야 돼요. 0.6 엔터 이런 식으로 공차 값을 더 작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공차의 위치를 공차 세로 위치 중간으로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정렬이 됩니다. 이번에는 공차 표시에서 한계 이런 식으로 치수를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기준 이런 식으로도 치수를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치수의 형태를 바꾸고 싶다면 이 특성창에서 선 및 화살표에서 치수의 형태를 바꾸고 그 다음 치수의 크기를 변경을 하고 싶다면 맞춤에서 전체 치수 축척을 변경을 하고 그 다음 치수 앞쪽에 기호를 넣고 싶다면 치수 머릿말에 문자를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차를 기입을 하고 싶다면 공차에서 공차 표시의 종류를 선택을 해서 상한값, 하한값 등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교재 107페이지 선택한 객체의 특성을 복사를 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동일하게 여러 개의 직선을 그려주시고 도면층은 수문선으로 그리고 나머지 한 개의 선은 외형선의 도면층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 복사 단축키 MA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겠습니다. 특성을 복사할 원본 객체를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외형선을 클릭을 할게요. 클릭. 그 다음에 대상 객체를 선택을 하라고 하죠. 특성을 복사를 할 객체를 클릭. 클릭. 그러면 처음 선택을 했던 원본 객체의 특성에 따라서 선의 특성이 모두 동일하게 변경이 돼요. 다시 Ctrl Z 제가 특성 창을 열어서 CH 스페이스 선 하나를 선택을 하고 이 선에 대한 축척을 0.5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위쪽에 있는 선의 축척 또한 0.5로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특성 창을 열지 않고 기존에 있던 이 선으로부터 특성을 변경을 했던 이 선으로부터 특성 복사를 하면 아주 쉽게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특성 복사 MA 스페이스 객체 선택하고 그 다음에 복사할 객체 클릭. 아주 간단하게 특성 복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치수를 기입을 해 보겠습니다. 30 스페이스 복사 여러 개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위쪽으로도 복사를 해줄게요. 이 모든 치수에
파이 기호를 넣는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방식으로는 치수의 문자를 더블 클릭을 해서 %%C를 입력을 하고 컨트롤 엔터,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C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조금 더 쉬운 방법, 이 특성 복사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럼 먼저 CH 스페이스, 이 위쪽에 있는 이 치수를 클릭을 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1차 단위에서 치수 머릿말에 %%C 엔터 입력을 하면 치수 앞쪽에 이렇게 파이 기호가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특성 복사 MA를 입력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치수는 제가 문자를 더블 클릭을 해서 %%C를 입력을 했던 거죠. 이거를 선택을 하고 치수를 클릭을 해도 변경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반면에 MA 스페이스, 이 위쪽에 있는 이 치수는 제가 특성 창에서 머릿말에 %%C를 입력을 해서 특성을 변경을 한 거죠. 그럼 이 치수를 클릭을 하고 다른 치수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아주 손쉽게 파이 기호를 넣을 수가 있어요. 특성을 변경을 한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러한 특성들도 똑같이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성 창을 열고 제가 이 첫 번째 치수를 클릭을 하고 아래쪽에서 전체 치수 축척값을 0.5로 변경을 해 볼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공차의 표시를 편차로 변경을 하고 하한값 0.2, 상한값 0.1, 공차의 높이 0.6, 공차의 위치 중간으로 정렬을 해서 특성 복사 MA로 원본 객체 선택하고 대상 객체들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공차 값도 아주 손쉽게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특성 복사 기능을 잘 활용을 하면 도면을 보다 효율적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습 도면 36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